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일하는 송유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와 챗 GPT로 많은 동료들 생산성 향상시킨 썰, 제 제목을 되게 발음하기 힘들게 적어놨는데 되게 편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이나 그냥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해보시면 뭐 중요한 일도 있고 귀찮은 일도 있고 돈 되는 일도 있고 돈이 안 되는 단순한 일들도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한 가지 특성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귀찮지만 중요한 일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저희 회사도 그런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올해 2월에 받은 그 DM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 다량으로 한 번에 메일을 보내고 계시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대충 정산 관련한 것들을 각 거래처에 보내드리는 건데 본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거래처 명도 다를 거고 뭐 정산할 내역도 다르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메일을 N번 수기로 계속 발송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걸 자동으로 발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회사는 그래도 나름 구성원 한 2,000명 정도 되고 개발자들도 꽤 많은 회사인데 이걸 왜 다 손으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힘들게 비즈니스를 이어오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상상이 조금 안 되실까봐 제가 본문을 살짝 예시를 준비했는데 대충 이런 식입니다. 메일은 담당자 명이 들어가고 회사의 이름, 정산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그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이메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미 머릿속에 다 상상이 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계를 조금 준비해 봤어요. 이런 식의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지메일 열고 담당자분 이메일 넣고 템플릿 넣은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 고치고 발송을 합니다.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나 보내는데 5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5분이냐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 금액을 더블 체크를 하실 거고 그리고 이메일이나 본문 내용들도 다 확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쉬지 않고 10개의 업체만 해도 50분이 갑니다. 그리고 100개 정도의 업체가 되면 한 500분 걸리는데 그 안타깝게도 저희 회사 정도의 규모가 되면 이런 메일을 보내야 되는 업체가 100개 수준이 아닐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을 보내야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정말 많은 동료분들이 이 일을 하느라고 매달 고생을 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귀찮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해주고 계신 저희 회사 동료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DM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먼저 그 현재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미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거래처 이메일을 아는 거고 그리고 담당자의 이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야 되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다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저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보내야 되는 내용들을 쭉 입력해 놓고 각각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그러니까 버튼 한번 뚝 누르면 쭉 발송할 수 있게 하면 적어도 아까 보신 것처럼 10개의 업체에 50분이 아니라 5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10개 혹은 100개의 업체에 모두 보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에게 큰 문제는 제가 앱스 스크립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자들이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만 모르는 일을 할 때 일단 검색을 하죠. 저도 구글에다 검색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장표를 준비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검색을 해본 건데 이런 식으로만 검색을 하면 초반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그 앱스 스크립트로 대량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내용의 스크립트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사실 이거를 검색하고 대충 한 5분 정도 걸려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발송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준비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DM을 받을 때가 2월이라고 했죠. 그때가 더글로리가 한창 흥할 때라서 연진이와 사라를 이용해가지고 나는 기분이 좋아 이런 메시지를 써가지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성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있는 거를 긁어다가 넣고 주석만 제가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이제 하셔야 되는 동료분은 프로그래머가 아니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메일함에 연진이와 사라를 찾는 많은 메일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알려드리면 잘 못 쓰세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강의를 만들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쓰는 거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제는 해결해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 분들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사 채널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일괄 발송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했고요. 요 스크린샷은 제가 지금은 팀명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하이퍼로컬 서비스 팀이었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올렸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받았는데 전 대표님도 사실 이 스크립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에는 그 내부의 교육 플랫폼이라고 우아한 러닝이라는 교육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도 영상 올렸더니 그 구성원분들이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베스트 5가 됐고 댓글도 좀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메일 보내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를 이때 처음 알아가지고 굉장히 뿌듯했고요. 굉장히 좋았는데, 다만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개발 일이라는 게 한번 어떤 게 하나 끝나면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내용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했어. 그런데 이제 정산 내역서를 각각 첨부해서 보내고 싶은 겁니다. 저기 파란 화살표에 나온 것처럼 첨부 파일을 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사용했고 앱스 스크립트도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만 다 올리고 그거를 발송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 부분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요건 어떤 형태로 발송할 생각을 했냐면, 뭐 이렇게 이미지로 어떤 것들 좀 넣어서 안내도 좀 하고, 그리고 밑에 첨부 파일로 저기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을 보낼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생각했을 때 제가 또 검색을 할까 하다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이 시기가 챗GPT가 한참 흥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굳이 하지 않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챗GPT한테 정말 질문을 했어요. 이건 제가 챗GPT한테 질문한 내용이고요. 앱스 스크립트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 근데 제가 이미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샌드 이메일이라는 메서드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라인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프로퍼티를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게 짜달라고 했어요. 물론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번에 제대로 된 걸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걸 갖고 오지 않아서 다시 질문했어요. 바디의 특정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또 갖고 왔죠. 그랬는데 이 녀석이 그 파일을 첨부하는 거를 까먹어가지고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이제 첨부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쓸만한 걸 가지고 왔는데, 다만 왠진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잊어버려가지고 본문 그 바디 부분에다 이미지 넣는 걸 다시 잊어버려서 그것까지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질문 4개를 했죠, 그죠? 총 4개를 했는데 요 4개를 통해서 쓸만한 코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복붙을 한 다음에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만 수정하고 잘 가는지 저한테 발송해 보면서 디버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요것도 그 얘랑 질문하고 답변해서 프로그래밍을 다 마치는 데까지 채 1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질문은 그냥 바로바로 해보면 되고, 코드도 저한테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앱스 스크립트가 익숙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눈으로 디버깅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저 의뢰한 분한테 선생님도 이제 공부하시면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했는데, 결론은 프로그래밍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프로그래밍이 어려운지를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대명님이라고 저한테는 꽤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유명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대명님이 프로그래밍을 이루는 3가지를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해결 방법을 표현하는 거, 요 3가지가 프로그래밍인데, 문제는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을 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잘 못하면 어렵다고 생각을 된대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옛날에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요 3가지가 다 어렵죠. 초보일 때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래서 어려웠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만든 레고입니다. 그 파란색 자동차가 저희 둘째 아이가 만든 레고인데 지금 6살인 둘째 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레고를 조립하는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시면 절대로 소재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물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레고 이 블럭을 가지고 막 놀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꼽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차근하게 알려주죠.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설명서를 좀 잘 밟아하면 꽤 긴 시간이 걸려요. 1시간이 넘는 꽤 긴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정도 자동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에
학습에 두려운 거는 대부분 사실 이렇게 즐기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우리를 너무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게 프로그래밍 힘들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가스라이팅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때 엄청난 이론부터 잘 배우지 않잖아요. 먼저 가지고 놀아보는데 그 가지고 노는 걸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궁금해지고 하면서 점점 더 굉장한 결과물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챗GPT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예로 저희 첫째 아이는 지금 피아노를 배우는데 첫째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는 걸 보면은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차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피아노 있잖아요. 공개된 곳에 있는 피아노에 가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막 피아노를 칩니다. 근데 대단한 곡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드시면 깜짝 놀랄 만한 정말 한 손으로만 쳐야 되는 그 곡을 연주하는데 굉장히 뿌듯해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화성학을 배우지도 않고 콩쿠르를 준비하라고 선생님이 하지도 않아요. 정말 간단한 것을 해내면 칭찬해 주시고 도부터 다시 다음 도까지를 쳐내는 것만 해도 막 칭찬해 주시고 하십니다. 이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챗GPT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챗GPT가 어떤 거를 해결해 주냐면 우리는 사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혹은 내가 하거나 챗GPT와 함께 할 수 있지만 챗GPT가 정말 많이 도와주는 부분은 제가 해보니까 프로그래밍으로 나타내는 해결 방법을 표현하는 부분을 챗GPT가 많이 해결해 줍니다. 앞서도 제가 해결할 방법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챗GPT가 이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시는 사실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제가 트레이닝을 조금 받았어요. 1대1로 요런 엮기 드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배웠는데 이때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거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허리나 무릎에 큰 통증을 느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옆에서 계속 알려주시니까 무릎이 너무 나갔어요. 이러다가 허리 나가요. 무게를 낮추세요. 뭐 전방 주시 같은 거를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배웠던 것 같은데 그 3개월, 6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엮기를 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도 챗GPT를 PT쌤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챗GPT의 정말 장점은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24시간 깨어 있고 인내심이 바닥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개의 튜터가 아니죠. 강의를 하는 분들, 저를 포함한 저희 둘째 아이가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해지면서 답변은 건성건성해요. 오늘도 아빠 발표가 뭐야? 라고 물어보거나 챗GPT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챗GPT는 이상한 답변을 할 지연정 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받아야 학습하기가 좋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아무 말을 하고 정확한 코드를 얘기해주지 않지만 어쨌든 빠르게 피드백해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배우시기 정말 좋습니다. 누구나 챗GPT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프로그래머니까 이게 좀 더 쉽지 않나? 그리고 이게 네가 이미 해봤던 거니까 너무 그렇지 않나? 라고 해서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다른 예시를 하나 넣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 그 작업을 지라 티켓으로 관리해요. 그래서 지라 티켓을 만들 때 컴포넌트도 넣고 코어커도 지정하고 와처로 막 팀원들을 넣는 일을 합니다. 물론 요 단계가 보시면 몇 단계 안 되죠.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스프린트 플래닝 같은 거 할 때 요 일을 하면은 굉장히 자투리 시간이지만 그걸 굉장히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니즈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넣는 거 비슷하고 내용만 조금씩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요 URL이거든요. 이 URL에서 화살표 친 분을 보면 썸머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 있는 텍스트만 매번 변경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내 URL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내용만 넣으면 서밋 누르면 그냥 알아서 그 페이지로 랜딩하면서 지라 티켓이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챗GPT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요 녀석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일단 URL은 던져줄 테니까 그 중에서 쿼리 파람에 있는 일부분의 텍스트를 변경해줘 라는 요청이죠. 첫 번째 코드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입력을 받지 않아요. 지금 보면 HTML 아시면 알겠지만 input이라는 태그가 없어요. 질문을 잘못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input을 받아라고 했더니 input을 받아 갖고 왔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음 코드에 이것을 사용하는 getSummary라는 코드에 URL 전체를 그냥 저희가 입력한 내용을 넣을 뿐
그 전달하는 URL을 교체하는 코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 줬어요. 내가 앞에 그걸 줬으니까 그거를 바꾸도록 해줘. 그랬더니 쓸만한 걸 가져왔어요. 예, 그 앞에 있는 코드를 제가 자른 거고, 잘 보시면 URL을 스플릿 해가지고 특정 부분에 있는 텍스트를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아요. 네, 복붙을 했고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조금 달랐으니까 그 정도를 하고 디버깅을 해서 잘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린트를 수정했어요. 린트를 수정한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앞부분 삭제라고 되어 있는 바로 밑에 var 써 있잖아요. 저희는 렛이랑 컨스트를 쓰는데 옛날 코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깐 고치고 스타일을 수정했습니다. 스타일은 뭘 수정했냐면, 얘가 처음에 갖고 온 HTML은 버튼이 파랗고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풋 창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봤을 때 좀 더 힘들었는데 요걸 개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고치는 정도를 했는데, 스타일 수정하는 데 거의 8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2분 안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분 정도 되는 시간을 투자하면 요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동영상 강좌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서 저희 동료들한테 공유를 했거든요. 제가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많이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겠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들, 내 주변의 문제들을 보는데, 실제 세상의 문제는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데 동료들도 엄청나게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의 문제를 작게나마 우리가 해결해주면 생산성 향상을 더 크게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코드로 예를 들면 뭐 운영 비용을 20% 감소할 수 있겠지만, 너의 동료의 어떤 시간을 감소했을 때는 매출이 더 엄청나게 형상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주시면 저희 커뮤니티 전체와 저희 산업 전체에 큰 발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했더니 인프런에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그 배워서 나눈 다음에 성장을 하자. 근데 이게 굉장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일에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더 많이 퍼지면 더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명색이 지식공유자인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아무런 선물을 안 드리긴 좀 그래서 요 QR 코드를 쪼개 보시면 저의 강의가 2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2개의 강의에 그 단돈 5,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파격적인 할인을 넣어서 한 쿠폰 코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100장 한도이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그 쿠폰 코드를 못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 쿠폰 코드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질문이 생기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요 앞에 지금 보이시죠? 요 깃발을 따라서 저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시면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데, 몇 분이나 오시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직 굿즈를 제대로 챙기시지 못하셨잖아요.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조금 일찍 맞춰 드릴 테니까 얼른 나가셔서 굿즈를 더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